안녕하십니까. 4시범마을 괴정 5구역 우리 새집 만들기 위원장 주영록입니다. 이번에 지난 1차 설명회와 오늘 13일 6월 13일 주민 설명회에 많은 참석을 하여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서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2022년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법의 판결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반드시 비례율은 200%로 만든다. 66% 거짓말이 아닌 200%로 만든다. 관리처분 인가를 이번 6월달이나 7월달에 꼭 받아낸다. 2022년 내에 이주 철거공사를 시작한다. 이 결론을 먼저 내리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 인가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합심 단계를 해야 되고, 지금 저들 악질 브로커들한테 속아서 서류를 안 내게 되면 계속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조합원의 분양권이 2개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서 분양권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류를 빨리 내주십시오. 가족관계 증명원 이런 거 너무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안 내주시게 되면 저는 이것을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파에서 이야기하는 악질 브로커들이 이야기하는 제일 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영록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가 없다.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공사비를 580만 원 자기 맛대로 결정을 했다.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고, 세 번째, 중도금을 없는데 중도금을 만들어내서 했다. 그래서 420원의 주민들의 손해를 입혔다가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록 관리처분 인가를 못 받는다. 이건 거짓말이고, 6, 7월 달에 반드시 인가를 받는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협조했듯이 서류 내주시면 됩니다. 악질 브로커들한테 속아서 그들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 달콤한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뱀의 혓바닥처럼 움직이지만 그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돈을 빼먹고 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 주민들은 힘들어집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주영록 편이든 반대판이든 악질 브로커 편이든 관리처분 인가는 빨리 내야 된다는 거는 다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비가 빨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관리처분 인가는 찬성을 했던 주영록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던 관리처분 인가는 빨리 내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중도금 이자 420억이 발생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원래 최초 처음 계약 들어왔을 때부터 시공사 선정 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최초에 2018년 9월 1일 입찰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모든 분양에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실 계약금이고 중도금이고 잔금 안 내죠. 막판에 계산을 다 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이거는 최초부터 420억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돈 안 줘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자도 주민 돈이다. 그거를 조합해서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돈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내가 받을 몫인 내 감정 가액만큼은 분담금이 없이 들어가야 된다. 내 감정이 2억 5천이 나왔으면 25평까지는 분담금 10원 없이 들어가야 되고, 내 감정이 3억 5천이 나왔으면 3억 5천까지는 35평까지는 분담금이 없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계약서입니다. 2018년 9월 1일 계약서에 들어왔던 겁니다.
처음부터 10%, 60%, 30% 계약서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같이 입찰을 해서 들어왔던 중흥건설에서도 10%, 60%, 30%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약서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당리 2구역, 당리 2구역도 10%, 60%, 30%고 중도금에 대해서 이차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던 문현 3구역에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을 없는 것을 사실이냐 달콤한 거짓말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저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악질 브로커들은 이걸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죄가 나오면 이게 반드시 다 무고로 쳐 집어넣을 겁니다.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을 다 받아낼 겁니다. 주민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공사비 580만 원 확정하지 않았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본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본계약은 언제 하냐면 우리가 이주와 철거가 끝나고 공사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마지막 본계약을 하게 됩니다. 2차 관리 처분을 할 때쯤이겠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본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하루 달리 올라가고 있고 분양가도 하루 달리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가격은 58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주민협상단이 결성이 돼서 우리 주민협상단이 그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본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당리 2구역도 문현 3구역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추정치일 뿐이지 앞으로 2차 관리 처분 때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때 권리관계들이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시공사에서 보냈던 공문을 580만 원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501만 원이라고 했고 당리 2구역에서는 507만 원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똑같은 구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501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계약은 얼마에 됐냐? 471만 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주민협상단과 결정해서 짓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자재 상승으로 해서 시공사 공사비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를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를 공사비를 정하는가?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쓰고 뭐 KCC 샤시를 쓰고 LG 샤시를 쓰고 주방에 독일산 메이커 주방 가구를 넣고 문은 어떤 문을 갖다 놓고 계단이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하나하나의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나중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기다가 안 된 데가 어디냐면 둔촌 주공입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스톱됐죠. 이게 주민들한테 돈 하나도 안 주고 다 버티다가 올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이 주민들 어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자 무한하게 늘어나고 나중에 비례율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걸 만약에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하게 되면 경매 처분되게 되면 조합원들 10원짜리 하나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하고 빨리 관리 처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 주용록이 미워도 저 주용록이 싫어도 나중에 법에 의해서 다 재판받고 결정이 날 거니 지금은 관리 처분을 하자는 겁니다. 악질 브로커하고 그 허수아비 앞잡이들 그 말하는데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보다 늦게 한 당리 2구역도 관리 처분 인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체인호가 막고 있고 악질 브로커들이 막고 있는데 그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7호 한 건도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단 우리 주민들한테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주비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 기주와 철거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머지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가는 것이죠. 자, 죄송합니다. 요 앞에 용역업체 계약건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제가 했지만 일부 부분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잘한다고 했지만 제가 2조를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1억을 제가 벌어드릴 겁니다. 근데 1억을 벌기 위해서는 제가 동대문에 가서 장사를 하려면 버스비도 내야 되고 여관방에 자야 되고 김치찌개라도 한 그릇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을 빨리 하려고 택시를 타고 간 것이죠. 그러면 설령 잘못됐으면 어쩌겠습니까?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일만큼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10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일을 하라고 준 거지 않습니까? 일이 잘못됐으면 회수를 하면 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100%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잘못한 게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면 주민의 뜻에 따라 해결을 하고 회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또한 잘하려고 우리 어머니들, 어르신들 실버타운 제대로 만들려고 병원에 그것을 만들어놓고, 백서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시공사에서 돈 주는 거, 우리가 돈 주는 게 아니면 시공사에서 돈 주는 것 같으면 좋게 만드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10원짜리 돈 하나 안 들었는데 왜 그걸 따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 또한 주민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저도 안 하는 쪽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악질 브로커가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이 최인호라는 백이 생긴 겁니다. 최인호가 뒤에서 백을 써주니까 백을 써주고 브로커들 불러들이고 막 그 반대파들 만나고 헛수아비들 만나고 저그들이 이권에 개입해서 자기들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용록만 없어지면 최인호가 지금까지 한 것도 다 묻히고 10억 손해배상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권에 개입해서 저것들 돈 많이 빼먹거든. 주민들이 망하든 말든 이런 건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파들이 날뛰는 이유가 뭐냐고 보면 작은 감정액으로 제가 200%를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200%를 넘어서 1000%, 2000%를 가져가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재산권에서 최대한 가까운 재산권으로 가게 되면 그게 대해서 누가 뭘 합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게 다 지켜진다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잘 살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1조 6,257억 우리 주민들이 신청한 분양 가격입니다. 자, 옆에 보면 여기 신청한 금액입니다. 118A, 101A, 101A, 118A, 118A, 상가 111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요걸 금액 순으로 딱 계산을 한 건데 우리가 금액이 제일 작은 사람이 감정 금액이 제일 작은 사람이 315만 원입니다. 315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여기가 사시장 쪽입니다. 이분들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다 현금 청산하는데 제가 사시장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거짓말을 하는데 홀랑 섞여가지고 사시장 사람들이 갑자기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지금. 내가 상가를 다 만들어주겠다고. 재래시장을 그대로 만들어줘가지고 현대화 시키겠다고. 같은 평수를 만들어주겠다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을, 저들 거짓말하는 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저 주용록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입니다. 원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842 보이시죠, 이게? 자, 원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118, 118, 118, 84, 118, 118. 대재산이 5천만,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인데 10억짜리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전부터 쪼개져 있었던 은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우리가 진행된 와중에 쪼개져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비싸게 샀다고 상당히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오시면 제가 다 그만큼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많은 금액들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해서 남아야 될 돈들이 그게 다 훼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 금액이 5천억입니다. 주민재산이. 여기서 200%를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2배를 해준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 전 재산이 지금 5천억입니다. 원래 6천억이었는데 제가 1,000억을 쫓아냈죠. 여기에 이 사람들을. 길거리 상가들 5천억이 남았는데 2배를 해주면 1조만 하면 됩니다. 1조만. 딱 200%를 해준 겁니다. 근데 1조 신청한 게 아니라 요걸 싹 다 금액을 더하니 1조 6,250억. 2배를 가져가야 되는데 200%만 가져가야 되는데 330%를 가져갔습니다. 130%를 6,500억을 더 신청했으니까 6,500억을 우리가 일반 분양해서 3천억 정도 벌어들여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00세대니까 한 집당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가
손해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담금이 생긴 것이죠. 이걸 정상적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1억 8, 9천의 분담금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자료가 부산시 통합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는 자료입니다. 5천만 원짜리가 118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리 쪼개져 있어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야 주민들의 상관이 없지만 일부러 분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적정한 평수, 우리 국민형 평수 35평을 간다, 그 다음에 아니면 25평을 간다, 이런 건 용납이 될 수 있는 건데 118을 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 가져가야 된다, 자기 재산권만큼.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380만 원이라는데 이 38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들겠다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1000만 원 하겠다고, 아니면 200%를 해주겠다고 제가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정해 줄 수도 있고 약속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다 이게 증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걸 한다고 나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주민들은 나중에 분양가가 2200, 평당에 2200, 2300, 2500을 가더라도 우리 주민의 분양가는 1000만 원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우리가 자기한테 재산권 가까운 거, 국민형 평수까지 가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118을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팔아야 그 돈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관리 처분 때 여러분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액 감정으로 자기네들이 크게 가져간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민들 중에 큰 평수 갖고 가 싶은 데 있죠. 한 1, 20% 내가 25평인데 35평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35평인데 45평을 가고 싶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5평, 10평 정도 올라가는 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거를 너무 올라간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형 평수는 다 납득해 줄 수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상가에서 이득을 더 내고, 또 그 다음에 분양가를 들어 올려서 이득을 더 내고, 더 좋은 자재를 써서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더 많은 이득을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2천억, 3천억을 더 벌어드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분담금이 없이, 사실은 제가 말은 200%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가만히 놔두고 제 사박에 놔두시면 저 250%까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200%는 무조건 만들 테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2억 5천 나왔는데 31평까지 분담금 없이 갈 수 있고요. 내 감정이 1억 5천 나왔는데 21평 정도까지는 분담금 없이 가고 한 4평값만 내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감정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벌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디서 오느냐? 공사비도 올라오지만 그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분양가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윤성인 그 브로커하고 서성호 브로커, 윤성인은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작년 10월 달부터 부산에 내려와갖고 우리 현장에서 사건 그동안 변호 하나도 안 하고 법조 브로커가 나서서 온 동네 방네 우암 2구역도 사회보고 지가 기획하고 우리 동네 와서도 지가 기획하고 지가 사회보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질 브로커죠. 대한민국의 온 군데군데 광주 평양동 가서도 윤성인이 했고 그 온 동네에 다 가서 딱 윤성인이란데 5만 대를 다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변호사를 좋은 데를 써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나쁜 방법과 교활한 방법으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이 5천억인데 2배 주면 1조만 신청하면 되는데 1조 6,500억을 신청한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한 집당으로 보면 1억 9천씩 분담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담금 나온 게 1억에서 2억 사이 분담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할권만 조정해도 여러분들은 분담금이 없고 제 장사하게 가만히 놔두면 20, 30%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산권에 정확하게 2억 이상 되는 분들은 그냥 제가 말한 대로 다 따라오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1억에서 2억 되시는 분들도 제가 말한 대로 하면 국민형 평수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25평, 35평 다 들어갈 수 있죠. 최저의 분담금으로. 내 재산보다 큰 거는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내 감정이 1억 5천 냈으면 3억이 나온다는, 3억까지 해준다지 않습니까, 제가. 내 분담금이 1억 3천 나왔으면 2억 6천까지는 해준다지 않습니까, 제가. 나머지는 분담금을 줄일 수 있게끔 제가 국민형 평수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할 테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모든 걸 재판을 통해서 할 겁니다. 저들처럼 악의 물이 메뚜기처럼 와서 모든 현장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 줄 겁니다. 그러나 설령 이게 안 된다 소지라도 저들을 다 해임시키고 발본쇄곤해서 완전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80, 90% 이긴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은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시고 절에 다니신 분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악질 브로카에 부역했던 그 졸개와 헛수아비들은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전 재산을 압류 다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제가 이 말을 쭉 해왔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관리처분 인가 주용록이 미워도 관리처분 인가는 두 패로 나눠져서 제 관리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서류가 저 주용록한테 다 있는데 미워도 서류를 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내고 여러분들이 이주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한테 망치를 때리든 막 돌로 때리든 그때 가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주민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반드시 관리처분 인가 요거 받아내기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요번 달 다음 달에 관리처분을 낼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건 관리처분입니다. 주용록을 지지하든 악질 브로커를 쫓아다니든 관계없이 저 주용록한테 서류를 내주십시오. 그래야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집 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리 2구역 우리보다 늦게 했는데 엊그제 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체인호가 방해하고 악질 브로커들이 방해하는 거에 계속 꼬이지 마십시오.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 관리 처분을 빨리 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